헨리 8세도 처음엔 이 결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였던 헨리 7세 유언도 있었고 또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게 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캐서린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결혼 초기에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사이가 꽤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피터 씨, 뭐 저 두 분의 관계가 좋았다는 기록 같은 게 있어요? 네, 헨리 8세는 뭐 아까 언어도 되게 잘했지만 그 악기도 되게 잘했대요. 팝, 오르간, 뭐 플루트 같은 것도 다 잘했고 그래서 캐서린랑 결혼한 후 그런 노래 하나 작곡했는데 Pastime with Good Company 그 가사에 보면 약간 행복한 삶이 배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헨리 8세와 캐서린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는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결혼 이후의 생활은 꽤 안정적이었죠. 괜찮았나 보다. 자,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두 사람이 파경을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어느 한쪽이 잠자리를 거부한 거 아닐까요? 아, 네,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결혼 취소 사유 중 하나지만 네.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쪽 류는 아닌가 봐. 아! 정답! 네, 규현 씨. 바람 핀 걸 걸렸네요. 아, 네. 바람은 폈는데 걸리진 않아서 오답입니다. 정답. 아, 용의주도 한데? 정답. 아, 용의주도 한데? 네, 지원 씨. 뭐 저 어쨌든 왕가 집안이기 때문에 네. 이 자녀를 가져야 되잖아요. 혹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 네, 지원 씨. 정답입니다. 그놈의 아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1511년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곧바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사산하거나 얼마 못 가 죽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캐서린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 헨리 8세의 바람기가 슬슬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이 헨리 8세가 여러 명의 정부를 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앤 불린이란 여성입니다. 근데 초상화로 봐도 그 첫 번째 부인이랑 이 이미지나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앤 불린이 당시 캐서린의 시녀였다는 거죠. 맞아. 아. 매일 아내와 함께 다니는 시녀와 바람이 난 셈이었죠. 와, 이것도 막장인데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저 앤 불린이 그 헨리 8세의 마음에 든 거예요? 약간 예술적인 분야에서 뭐 음악 그리고 문학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적인 매력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는 약간 금발, 파란 눈 이런 전통적인 미인이 아니라 좀 검은색 머리, 검은 눈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더 신비하고 좀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교관 아버지와 명문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다가 프랑스에서 궁전 생활을 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도요, 프랑스식 옷차림에 세련된 행동과 아주 기품 있는 말투로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구나. 헨리 8세도 한 연회장에서 앤 볼린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Anne Boleyn.
자, 헨리가 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시 그가 앤에게 쓴 편지가 바티칸 도서관에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우와, 러브레터. 네, 편지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 이거를 제가요. 헨리 8세로 빙의해서 한번. 우리 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온전한 생각을 분명히 말해주길 진정으로 간청하오. 이 답을 얻는 것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오. 나는 내가 당신 마음과 애정 속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떨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사랑의 화살에 시달려왔소.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기꺼이 충실한 연인이자 친구 역할을 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내게 준다면 당신을 나의 유일한 연인으로 받아들이겠소. 나의 생각과 애정에서 당신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겠소. 와, 좀 닭살 돋는데요? 완전 바람둥이. 아, 근데 좀 사랑꾼 같기도 하고. 그쵸. 근데 거의 뭐 반 협박 아니에요? 왕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천하의 헨리 8세가 앤에게 절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죠. 와.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앤 볼리는 헨리 8세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했고 정식 결혼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피터 씨, 근데 앤 블레인이 정식 결혼을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자기 자매인 메리 볼리는 헨리 8세의 정부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 이미. 네. 근데 그 메리 볼린가 정부 역할을 하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헨리 8세가 진짜 원하는 아들. 그래도 정부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모습 보고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앤가 머리 쓰면서 기다리게 해야 된다. 더 안달나게. 네네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편지 썼겠죠. 너무 마음이 가서. 자, 그런데 이 앤 볼린의 정식 결혼 요구는 영국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헨리 8세가 놀라운 선택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바로 현재 아내인 캐서린과 헤어지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스페인이랑 동맹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헤어질 결심이었죠. 헤어질 결심.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아직 근대적인 법률 체계가 완성되기 전이라 교회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에서는 이혼을 엄히 금하고 있었죠. 사실 헨리 8세가 초기에는요, 아주 신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톨릭과 사이가 좋았던 거네요. 네, 좋았을 뿐 헨리 8세가. 아니라 아주 또 독실한 그런 신자였어요.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찾은 방법은 애초에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교황에게 혼인 무효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무효를 위해선 그 근거가 필요했는데요. 헨리 8세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근거. 야, 이거는 뭐지? 어떻게? 이혼하려고 할 때 정답! 뭐하지? 네, 지원 씨. 저 원래 불교입니다 한 거죠. 정말 유효했을 방법이나 다시 불교가 아직 유럽에 안 전파됐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뭔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정숙한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죠. 그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정말 정숙해? 너무 정숙했어요. 네, 그래서 오답입니다. 그렇구나. 정답. 정답. 네, 규현 씨. 지금 캐서린은 네. 이교도에 빠져 있다.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밤마다 성경책을 읽고 밤마다 기도하고 너무 독실한 사람이어서 아니, 좋은 사람인데. 오답입니다. 아니, 캐서린 사람 좋은데요? 그래도 그 종교랑 관련돼 있죠. 네, 맞습니다. 아, 종교예요? 네. 그러지 말고서는 저게 안 돼.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되게 잘 알았습니다. 이거? 성경. 정답. 네, 지원 씨. 그냥 성경. 네, 지원 씨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혼인 무효를 위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특정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자, 무슨 어떤 구절이죠? 내용인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야, 대박이네. 성경에 이런 내용 있어요? 네, 성경에서 이 레이기의 구절을 발견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나에게 아들이 없는 건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라고 이 말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다. 네, 맞습니다. 자, 헨리 8세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캐서린과 자신은 성경에 반하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이 자신과의 두 번째 결혼 당시에 이미 순결을 잃었다고 이렇게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너무 억지잖아요. 갑자기 결혼 생활 잘 하다가 자기가 이제 감정을 식으니까 이제 와서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이혼해달라고 네. 하는 게. 자, 헨리 8세의 혼인 무효 주장을 인정하면 이전에 이 결혼을 특별히 허락한 전임 교환의 특별 관면이 잘못됐다는 걸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오류를 범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 당시에 유럽의 최강대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신성 노마제국 황제 카를 5세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국인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이자 신성 노마제국에서는 황제 카를 5세라고 불렸던 사람이 캐서린의 조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이 혼인 무효를 허락해 줄 경우 황제와의 관계가 틀어질 게 뻔했죠. 그럼 캐서린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대할 사람은 아니었던 아, 것이죠. 대단한 분인데요, 캐서린이. 야, 나 같으면 그 볼링 그 여자를 난 포기해. 와, 어쨌든 그럼 혼인 무효는 그냥 반대가 물 건너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 무효를 둘러싼 공방은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헨리 8세의 나이가 4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나이 들고 아들을 낳을 시간이 점차 이렇게 끝나간다 느꼈던 것이죠. 이후 헨리 8세는 그 다음 해인 1533년 교황의 허락이 없이 독단적으로 앤 볼린과 결혼식을 하고야 합니다. His Majesty the King! 그래서 이제 클레머가 대주교의 자격으로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이고 대신 앤 볼린과의 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6월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는 앤 볼린의 대관식이 열렸고 드디어 앤은 영국의 새 왕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With this St. Edward's crown, I do solemnly crown you Queen of England. And may you bear a new son, the King's blood. 이렇게 해서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에도 아들을 못 낳아 혼인 무효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23년 만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름 스페인의 공주인데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캐서린은? 이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결혼 무효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조용히 수녀원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수녀원에? 네. 진짜 너무해. 그니까요. 이에 대해서 캐서린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수녀원을 보낸다고? 아니 근데 내가 수녀도 아닌데. 그냥 순순히 갔을 것 같아. 캐서린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쵸, 거절해야죠. 그리고 말도 안 헨리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캐서린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헨리 8세는 일방적으로 궁에서 캐서린을 쫓아버렸고 생활비는 물론이고 연금조차 끊어버려서 캐서린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내에서요? 네. 와. 결혼 9개월 만에 앤 볼린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 아닐 것 같아요. I'm so sorry.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영국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아, 엘리자베스 1세. 엠블린의 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사에 남는 인물이지만 당장은 헨리 8세에게 그 딸의 존재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엘리자베스를 낳은 이후에도 앤 볼린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536년에 또 한 번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한 기쁨도 잠시 헨리 8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면서 앤 볼린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쳤나요? 교통사고인가요? 아, 네. 떨어졌나? 낭만? 맞습니다. 낭만. 이제는 뭐 다 이렇게 추측을 너무 잘하셔서 자 헨리 8세는 원래 그 좀 우람한 몸짓과 달리 되게 스포츠를 즐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마상 창 시합을 나가는 걸 즐겼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상 창 시합을 하고 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린이 마상. 아 오늘 왜 이러시죠? 오늘 왜 이러시죠 정말? 난 좋아. 사고가 났을 당시 헨리 8세가 2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왕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앤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며칠 후에 유산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유산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렇게 사산된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 사산한 날이 첫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의 장례식이 열린 날이었다고 하죠. 어머 불길하다. 네. 요즘 이 헨리 8세의 낙마 사고의 폭풍이 뭐 여러모로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헨리 8세는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 야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어렵사리 임신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크게 흔들어 놓았죠. 결혼 생활이 더 이제 삐끄덕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낙마 사고 말고 엠블린이 이게 유산을 한 또 다른 이유가 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설이긴 하지만 앤 볼린이 어느 날 헨리 8세 방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른 여성이랑 그 애정 생각하고 있는 거 포착하고 유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와 이게 사실이면 너무 네. 용서할 수가 없네요. 앤 볼린이 헨리 8세의 애정 행각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설인데요. 적어도 헨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네?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또 시녀, 또 시녀. 시녀의 시녀를 시녀. 사랑했는데 네. 설마. 바로 앤 볼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란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이분 시녀 킬러인데. 네. 공교롭게도 앤 볼린과 제인 시모는 모두 헨리 8세의 전 아내 시녀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근데 둘이 여러 면에서 성격이 진짜 정반대였다고 해요. 앤 볼린이 검은 머리에 까만 눈에다가 성격이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반대로 제인 시모어는 금발에 매우 창백한 피부? 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또 반대 성향의 여성에게 끌린 네. 건가요?